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왜 많은 현자분들께서는 영감이나 직관, 내면의 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텅 비우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우리는 정말 알게 모르게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수많은 생각들에 중독되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을 다 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만큼 인간은 평균 하루에 5만에서 6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들 중에 80% 이상이 어제 했던 생각, 저번 주에 했던 생각, 과거에 했던 생각의 패턴을 바꾸지 못한 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수많은 생각들이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인가? 오늘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책은 보통의 깨달음, 이런 책이고요. 이 책과 에크하르트 톨레님의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이 책 많이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은 보통의 깨달음은 판미동 출판사에서 협찬해 주신 책입니다. 네, 자, 고요한 내면이라는 부분이고요. 자, 보통의 우리 상태는 머릿속의 수다가 거의 쉬지 않고 이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 집중하고 주의를 빼앗길 때, 그때를 제외하고는 보통 계속해서 이런저런 연상작용으로 인해서 생각, 걱정 또는 공상,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소용돌이 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마음을 공부하고 수행해서 깨어나잖아요. 깨어나고 의식이 성장할수록 시끄럽던 머릿속의 수다가 극적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그거 느끼시나요? 자,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 내면을 침범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리 자신을 보지 못하게 하며 에고가 야기하는 정체성과 분리감을 강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생각들은 거의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가 있기 때문이죠. 이 순간에 온전히 현존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자, 그래서 생각은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고 필요 없을 때는 접어줄 수 있는 우리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자, 내가 원해서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괜찮지만 나도 모르게 계속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머리가 쉬지 않고 수다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정말 알아차리고 바꿔야 할 부분이라는 거죠. 자, 마구잡이로 떠오르는 이런저런 이미지가 마음속을 끊임없이 떠돌아다니게 둘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의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자, 내면의 고요한 정도가 사람마다 다른 것은 깨어남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의식이 성장할수록, 그리고 깨어날수록 고요해집니다. 생각이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생각 활동이 거의 없거나 아예 없는 사람은 아직은 어느 정도 머릿속의 수다를 경험하지만 그것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고강도의 깨어남을 경험했을 것이다. 그래서 생각이 피어나면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생각과 나도 모르게 동일시합니다.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 지금 느끼는 화를 내거나 자책하거나 원망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런 감정을 느끼는 그 감정과 나를 동일시하는 거죠. 감정이 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일시가 왜 중요한지가 나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은 우리가 그 생각과 나를 동일시할 때 증폭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머릿속의 수단은 호흡이나 혈액순환 같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즉,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어난다. 단지 몸이 아니라 의식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만이 다르다. 생각이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우리 기분과 감정을 좌우한다. 그쵸? 그래서 기분 좋은 생각을 하면 감정이 밝아지고 걱정이나 원망스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내 감정도 따라서 어두워지죠. 그래서 감정은 생각에 완전히 영향을 받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깨어날수록 머릿속에 있는 생각, 수다가 일어나는 과정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분리시킬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지켜볼 수 있다. 그런 뜻인 거죠. 그쵸? 우리가 항상 다른 책들로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내용들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쵸? 그래서 그것을 분리시켜서 알아차리고 바라볼 수 있고 인정해 줄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만큼 고요해지고 조용해지고 또 이 분란도 줄어든다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에카르트 톨레님이 여기서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 톨레님 책 조금 읽어드리기 전에 마음이 많이 느긋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참 바빴습니다. 지금은 일상을 생각 없이 보내거나 아주 약간의 생각만 하거나 꼭 필요한 생각만 하면서 보냅니다. 이렇게 깨달았다고 해야 되나요? 그 깨어남 이후에 생각의 빈도가 확실히 줄어드신 거죠. 그래서 거의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정말 자신이 원해서 그 원하는 몇몇의 생각만 하거나 그렇게 일상을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음이 너무 고요하고 조용해서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때로 나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른 모든 사람들도 나처럼 고요한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신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고요함과 정적만 있으면 참 평화롭고 모든 정적인 것이 모든 정적이 완전하게 모든 것에 스며들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제 생각인데요.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생각이 피어나는 그런 나의 무의식과 의식을 계속 컨트롤하려고 억누르려고 생각하면 안 돼 계속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계속 내가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계속 관찰자가 되셔서 내 생각 하나하나가 피어날 때마다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알아차리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알아차림의 과정에서 깨어남이 연결이 되고 그 깨어남이 클수록 결국 우리는 더 고요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요함이 여기서 말하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직관, 영감, 신성의 그런 영감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한한 우주 근원 에너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텅 빈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책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조금 읽어드릴게요. 자,
당신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완전히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두려움과 생각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두려움이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바로 지금의 힘을 사용하세요. 두려움은 그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부정적 감정의 바탕인 두려움, 그 두려움조차도 지금,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현존의 힘을 이길 수 없다고 하죠.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일어나서 지금 당장 그 일을 하세요. 또는 그러한 상황을 스스로 선택했다면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무력하고 게으르고 수동적이라는 사실을 완전히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세요. 그것을 즐기십시오. 최대한 게을러지거나 최대한 무기력해져 보세요. 만일 그 속으로 완전하게 그리고 의식적으로 들어간다면 곧 거기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속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어느 쪽이든 내부의 갈등, 저항, 부정적 감정은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거기에 들어가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두려움조차 그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정말 중독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의 연결의 끈이 끊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려움과 생각의 연결이 끊어집니다. 매일매일 과거를 떠나세요. 과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현재 관련해서 꼭 필요할 때만 과거를 참조하세요.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완전한 존재를 느끼세요. 당신은 현존을 느낍니다. 완전히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이고 현존할 수 있다면, 온전하게 과거나 미래에 전혀 얽매임 없이 지금 이 순간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생각의 중독, 생각의 패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들이쉬고 내쉬는 공기의 흐름을 느끼세요. 지금 당신의 호흡을 인식하세요. 들숨 날숨에 완전히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호흡 명상과 같은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현실에서 대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내년이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5분 후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만이 당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스스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 무언가 잘못되었나요? 우리는 언제나 현재에 대처할 수 있지만 미래에는 대처할 수가 없고 그래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필요한 대답, 힘, 적절한 행동과 자원은 이전도 아니고 이후도 아니며 당신이 원할 때 언제나 지금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을 비운다는 것이 완전한 현존과 연결됨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완전하게 내가 매 순간순간에 몰입하고 현존할 수 있다면 사실 과거나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생각이 피어오르지 않겠죠. 그리고 피어오른다 한들 그 생각을 내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바라보고 그 바라봄과 함께 알아차리고 이런 생각이 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린다면 그 생각은 또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생각이 나와 동일시되지 않겠죠. 생각이 나라고 착각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그 생각의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생각은 흘러가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이래야 한다.
당신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이렇게 자신의 마음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켜보세요. 그 마음을 관찰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미소를 보내세요. 자꾸만 과거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생각합니까? 과거의 공적이나 경험, 모험 또는 자신이 피해 당한 일,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준 일, 자신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 등등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합니까? 죄의식, 원망, 자부심, 분노, 자기 연민, 후회 등을 만들어내는 생각이 피어납니까? 그러면서 당신은 그릇된 자의식을 강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음속의 과거를 축적함으로써 신체의 노화를 재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확인하고 싶으면 과거에 집착하는 주변 사람들을 눈여겨 보십시오. 과거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오직 나의 성장의 계기로만 삼고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을 하며 그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그 현재 이 순간의 나의 감정과 생각, 그 주파수의 상태가 내보내지죠. 그 내보내지는 것이 다시 나의 미래를 창조하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말을 하는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현실이 창조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우리가 초반에 많이 말했던 시크릿, 끌어당김의 법칙, 이 우주에 변하지 않는 절대 불변의 강력한 유인력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지만 너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냥 계속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생각과 감정을 내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에 맞는 주파수에 나의 그런 기분이 정말 행복하고 평화롭고 고요하고 즐겁고 자기 사랑으로 가득할 때 나의 미래는 또 그것에 맞는 일들이 끌려오게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기쁘게 즐기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에 또 그런 더 감사할 일들, 더 즐거운 일들을 불러올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확신을 하는 이유는 제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께 책 소개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의 깨달음 협찬해주신 출판사 판미동 출판사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오늘도 매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와칭하시면서 평온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